풀이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내용도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숙제 문제에서 시민문화 문제가 122번부터니까 그런 거예요. 성인은 여기 페이지 118번. 한수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냐? 일단 118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옆에도 돼요? 아, 옆에도 불러주세요. 저 이거 여기서 사각형 하는 거. 아,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118번 문제를 보시면요. 1부터 1000까지 자연수를 한 번씩 모두 적을 때 숫자 5는 모두 몇 번 나오는지 구하시오 라고 나온 거 맞죠? 그럼 지금 1부터 1000까지면 1부터 1000은 일단 5가 없잖아. 무시해도 되는 거 맞지? 1부터 999까지로 오겠습니다. 그럼 이걸 경우의 수 입장으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자리에서 여기 0부터 9까지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 맞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0부터 9까지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거기에 000 넘버 1 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 999개의 숫자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5가 들어간 숫자가 몇 개냐가 아니라 5가 모두 몇 번 나오냐라는 겁니다. 즉 1의 자리도 5가 많이 나올 것이고 10의 자리도 나올 것이고 100의 자리도 나올 거 아니야. 네.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다 구해봐라 그런 뜻인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뭐 기준을 정해서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직접 구하는 진행을 한다면 1의 자리에 5가 나오는 거, 10의 자리에 나오는 거, 100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서 겹치는 거 없게끔 잘 구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었던 혹시 이게 떠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페이지에 54번 문제요. 쌤은 이 문제 딱 보면 이제 이 상황이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데 17페이지 54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어차피 숫자를 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숫자들이 들어가는 횟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내가 봐봐. 여기에 지금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수를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총 여기 숫자가 사용된 게 지금 일단은 1000개의 세 자리는 아니죠. 1000개의 수가 나오는 거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죠? 물론 이 1000개는 0까지 포함이죠. 0 포함. 1은 빼지 않는 상태로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리가 3개니까 내가 0, 0, 2 이런 거까지 인정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총 사용된 숫자는 3000개의 수가 사용된 거 아닙니까? 1000개의 수 깔아놓으면 한 자리에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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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00개잖아. 요거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성의고? 예를 들면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가서 000부터 999까지 이게 1000개라고. 이해돼? 그지? 그러면 나는 지금 봐봐. 5가 몇 번 사용되는지 찾는 거 맞죠? 이 숫자의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하나의 숫자를 개체로 보고 개수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1의 자리에 몇 개의 수? 1000개. 10의 자리 1000개. 100의 자리 1000개 아니야. 총 그럼 3000개의 수 사용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에는 0부터 9까지가 싹 다 랜덤으로 사용된 거 맞죠? 그 말을 다시 하면은 모든 숫자가 각 한 개당 같은 개수만큼 사용된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성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각 숫자가 몇 번씩 사용된 거야? 그렇죠. 숫자가 300개씩 사용이 되겠죠. 오케이? 그 1000개의 수에는 0도 300개, 1도 300개, 2도 300개, 지금 5도 300개. 답은 300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 앞쪽에 있는 그 문제가 주는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선생님 저는요 1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의 5의 개수를 직접 따져서 그걸 다 파악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구했으면 알겠죠? 왜냐면 그거 답 구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알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 답이 약간 미스가 날 확률이 높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 풀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잡아드릴게요.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물론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지만
직접 기준을 세워서 해보는 그 연습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 경험에서 오류를 찾는 그 작업은 경우의 수에 대한 실력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야. 알겠죠? 그래서 대신 수업 때 하기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그거는 개별로 혹시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 방법 나중에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쌤 그러면 답이 안 나왔으면 오류를 잡아드릴게요. 그게 잡혀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알겠죠? 자, 넘어가서 122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진법 수로 나타낼 때 5자리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온 거 맞죠? 요게 이런 거야. 이진법도 이건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 제일 앞자리는 0이 들어가면 그걸 5자리 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틀립니다. 여기 먼저 1인 거죠. 오케이? 나머지는 0, 1, 0, 1 두 가지 2의 4승이 다른 거. 알겠죠? 그것 때문에 틀렸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23번 123번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얘가 문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B, A, B, C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야. 공역이라는 건 그냥 얘를 공역으로 했다는 건 치역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꼭 이거 세 개를 찍을 필요 없는 거 맞죠? 무슨 말이 되지? 결국 이 문제를 쉽게 얘기하면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일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 문제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면 1이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의 6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함수의 개수 문제를 일부러 말을 좀 돌려드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24번이요. 24번이요?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24번 문제입니다. 자, 푼 친구들은 또 자기 풀이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활용하여 3개를 택해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한다. 단, 전송되는 단어에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오케이, 이런 거 수신이 불가능이야. 그때 수신 가능한 단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결론은 이거네. A, B, C를 가지고 3자리를 만들 거야, 그지? 문제는 A가 이웃 혹은 연속적으로 나오면 수신 불가능.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수신 가능한 단어를 구하시오. 자,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 다 풀려고 하니까 고민이 2가지가 되긴 하네요. 바로 풀지, 여사건으로 풀지. 뭐 이런 고민이 좀 쓰긴 합니다. 알겠죠? 뭐가 편할지 잠깐 쌤이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아무래도 연속하는 거 구하는 게 편하지 않나? 그죠? 6번이요? 여사건이요. 그지? 뭐 어떻게 해서 바로 풀었어? 저요? 연속되지 않는 걸로, 연속되는 걸로 풀었어? 아니면은 그거 풀어주셨어요. 천 어쩌고 저 영숙이 연속하는 거. 아, 오케이. 여사건의 개념을 쓴 거죠. 전체에서, 그죠? 쌤도 그게 나을까 싶으면 일단 수신 가능한 게 쌤은 바로 푸는 거구나. 수신 가능한 게 연속하지 않는 거죠. A가 연속하지 않는 거 맞지? 네. 그지? 네. 그럼 쌤도 여사건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바로 하기에는 조금 물론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전체에서 수신 불가능한 걸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 3가지. 27. 그죠? 빼기. 그죠? 수신 불가능한 건 A가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상황이 2가지죠. 쓰기만 하면 안 돼. 그때 0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A가 다 나올 수도 있고 1가지. 맞습니까? 또는 A가 2개. 여기 A고 여기 아무거나. 혹은 여기 A고 여기 아무거나. 그렇죠? 이런 게 몇 가지? 2가지. 이런 거 2가지. 이런 거 1가지. 총 얘는 5가지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아마 풀기는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각형 개수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성의만 가볍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점이 8개지. 그지? 그래서 못 빼는 거야. 일단 4개의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4개 다 뽑은 거 빼야죠. 거기 여기 들어가야 돼. 그 다음 4개의 점 중에 직선 위에 4개의 점 있잖아. 그지? 그 중에 3개를 뽑고 그리고 나머지 직선 위에 있지 않는 4개의 점이 있죠. 그 4개의 점에서 1개 뽑은 경우도 빼줘야 됩니다. 얘가 추가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정답에 답이 잘못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0. 130번? 오케이. 가보시죠. 13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것이다. 다. 각 꼭지점으로 서로 이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이건 직선의 개수 문제니까 점이 12개입니까? 그죠? 12개 중에 2개 선택. 됐나요? 그런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되겠다. 5, 6, 7, 8, 9, 직선이 뺄 때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일단 빼는 것도 뺄게요. 여기 4개 중에 1개 선택, 그죠? 일직선 위에 4개의 점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빼는데 잘 봐. 헷갈린다. 4개 중에서 그지? 뭐 해야 돼? 2개 선택한 거 빼야 되는 거 맞죠? 그때 여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그때 4개 중에 2개 선택한 걸 빼되 다 뺀 다음에 1개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거기 여기서 마이너스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랬습니까? 식으로 쓰면 그지? 요런 게 일단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삼각형과 다르게 이 빼기 1이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씁니까? 3개의 점 중에서 또 2개 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얘 마찬가지 세트를 쓸 때는 3개 중에 2개 뽑은 거 다 빼고 1개는 추가해줘야 되겠죠. 이런 게 이해되겠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있네요. 그죠? 곱하기 8. 요렇게 단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삼각형은 그냥 빼면 되는데 직선은 1개씩이 있기 때문에 그 뺄 때 요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또 해결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 문제로 가시죠. 28페이지입니다. 134번이 둘 다 공통적인 문제군요. 항상 체크했습니까? 네. 네, 134번 가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AB CD 위에 각각 7개의 점이 있을 때, 자, 여기에도 7개.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도 뭐 아무 데나 상관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이렇게 있을 때 AB 위에 각각 이렇게 점이 있다. AB 위의 점으로부터 CD 위의 점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 3개의 선분을 긋는 방법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안 만나게. 3개를 그으라는 소리 맞죠? 네. 그쵸? 요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하는 건데 자 얘도 좀 짜증나게 뭐냐면 풀고 나면 무슨 문제인지 감이 잡힙니다. 일단 그냥 가볼게요. 이게 이 점이 내가 만약에 하나씩 있는데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이었을 때 2번째 점이 있는 경우의 수와 얘가 2번째 점을 이었을 때 얘가 있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만약에 여기를 이었어. 그러면 2번째 점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게 좀 3개만 연결하면 되잖아. 내가 얘와 얘를 연결해서 쳤을 때 2번째 점을 연결할 때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점이 뭐 여기를 연결했어. 좀 세게요. 그렇죠. 그럼 얘가 3개밖에 없는 거 맞지? 네. 즉 내가 첫 번째 연결한 점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뒤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하나씩 연결하는 게 편하겠어? 한꺼번에 3개를 빡 연결하면 편하겠어요? 한꺼번에 연결하면 편한 거죠.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 얘기한 것 같아서 그 자동차 번호판 문제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류의 문제야 얘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가기에는 뒤에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결하는 거죠. 또 저번에 배웠던 함수 문제에서 왜 이런 문제 있잖아. 쌤이 이 문제 설명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요거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 난 거의 유사 문제야.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도 3개의 점 연결했고 여기도 3개잖아. 일단 7개의 점 중에 3개 선택. 왜? 연결한 점을 뽑아놓은 거야 미리. 한꺼번에 연결할 거니까. 그럼 그게 만약에 얘랑 얘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점 몇 개 필요해? 3개. 7개의 점 중에 3개 선택. 그게 뭐 얘랑 치겠습니다. 연결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죠. 요렇게. 이게 1인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그 번호판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알겠죠? 얘는 그 크기가 정해진 표현을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으로 준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렇듯이 이게 완전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 접근하는 그 방식이 같듯이 경우의 수가 워낙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다음 유형으로 가시죠. 여기 갖다 해놓으시고요. 얘도 점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9페이지에 여기 유형 8번 문제는 요게 이제 이 분할분배가 이제 그 쌤이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그 소단원을 약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유형 8번의 이름을 조편성 문제라고 좀 정리해주세요. 조편성 앤드 분배 이렇게 분할은 빼시고 분할이란 말에는 좀 더 다양한 얘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를 조편성이라고 쌤 부릅니다. 요거 정리할 겁니다. 노트 필기 어차피 할 거야. 유형 그 다음 유형이죠. 조편성 문제입니다. 조편성 앤드 분배까지 조편성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경우에서 거의 끝자락에 오고 있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유형이 나오지만 조편성 문제입니다. 자, 조편성 문제는 뭐냐면 쌤이 138번 문제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노트에도 적어놔 이렇게.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책인가요? 서로 다른 책. 서로 다른 6권의 책. 6권의 책을 얘는 지금 2권, 2권, 1권, 1권이나 얘기했는데 쌤 그렇게 말고요.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종류의 6권의 책을 쌤이 1권, 많이 못하자. 3권, 2권, 1권씩 묶는 경우 혹은 두 번째 2권, 4권, 1권, 1권씩 묶는 경우 또는 세 번째 2권, 2권, 2권씩 묶는 경우 뭐 포장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죠. 뭐 이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조편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봐봐.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봤을 때 6명의 사람을 가지고 3명, 2명, 1명씩 팀을 짜는 거야.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사물로 얘기할 때는 조편성보다는 이제 보통 쌤은 묶음 나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묶음 나누기. 그냥 포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6권의 다른 책을 3권 하나 팀, 하나 포장, 2권 하나 포장, 1권은 지 혼자 포장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얘는 4권 1권 1권. 얘는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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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이제 묶음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오케이 말이? 요 상황을 조편성 문제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묶으면 돼요, 사실. 봐봐. 얘 같은 경우는 6권이면 서로 다른 6권이면 그거를 뭐 A, B, C, D, E, F라 친다면 알겠죠? 일단 처음에 묶을 게 몇 권이야? 3권이지? 뽑으면 돼 그냥 알겠죠? 6개의 책들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6개 중에 3개 선택. 묶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1번은 아주 쉬워요. 몇 권 남았어요 이제? 3권 남았죠? 3권 중에서 2권 선택. 또 묶어. 오케이? 1권 남았죠? 자동으로 묶으면 되지만 이걸 꼭 쓸 겁니다. 1권 중에 1권 선택. 묶어. 그러면 끝. 얘는 뭐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알겠죠? 그 다음 필기 좀 이따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4권, 1권, 1권씩 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똑같아. 6개 중에 4개 뽑아. 묶었어. 그리고 나서 2개 중에 1개 뽑아. 묶었어. 남은 1개 중에 1개 뽑아. 묶었어. 근데 얘는 중복이 생깁니다. 자, 어떤 중복이 생기냐면 잘 봐. 요거는 그냥 풀면 끝. 그냥 알겠죠? 근데 얘는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예를 들면 봐봐. 지금 A, B, C, D, E, F도 요걸 잘 이해해야 돼. 6권의 책이 있는데 얘는 지금 4권으로 하나 묶고 1권 이렇게 묶는 거 맞지? 네. 내가 지금 6개 중에 4개 뽑아서 집어넣고 1개 뽑아 집어넣고 1개 남은 거 집어넣는 거 맞지?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봐. 처음에 6개 중에서 4개 뽑았어. A, B, C, D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알겠죠?
두 번째 남은 두 개 중에 한 개 뽑아서 1을 집어넣고요. 남은 한 개 F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 들어가 있겠죠, 여기? 또는, 자, 봐봐. 이번에는 처음에 4개 뽑을 때 A, B, C, D를 뽑았어. 그 다음, 남은 두 개 중에 한 개 뽑을 때 이번에는 F를 뽑은 거야. 그리고 남은 한 개는 1을 넣은 거야. 이 경우가 여기는 다른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또 선택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 포장지 자체에 어떤 구분을 해놓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묶음만 나눈 거 아니야. 조만 편성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얘랑 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중복된다고. 자, 그럼 왜 중복이 되느냐? 묶음의 개수가 같은 종류가 두 종류 있죠? 이거 두 개만큼 나열된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됩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봐봐. 한 개짜리 포장지가 두 개 있는 거 맞지? 네. 두 개 있다고. 그 두 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 두 개라서 2가 아니라 2팩이라서 2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조편성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두 건 어떻게 되겠어? 6개 중에 2개 선택, 4개 중에 2개 선택.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야 돼. 남은 2개 중에 2개 선택. 어라? 근데 같은 묶음의 개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됩니다. 나누면 몇 팩? 3팩이 되는 거야. 이것도 되겠습니까? 나누 6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 마찬가지 2개짜리 묶어놓고 팍 하면 또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편성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같은 개수의 묶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풀이를 들어가줘야 돼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런 건 상관없지만 왜 겹치는 게 없잖아. 중복될 리가 없어 얘는. 근데 개수가 같은 게 껴버리면 중복이 돼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까지 상황을 우리가 조편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유형으로. 조편성 문제다 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배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딱 한 번은 뭐냐면 3권, 2권, 1권씩 이렇게 묶음만 나눈 거 맞죠? 그럼 지금 나한테 지금 3개의 묶음이 결정되어 있는 거 맞지? 그죠? 같이 묶여있는 이렇게 묶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3권, 2권, 1권씩을 뭐 포장하여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뭐 A, B, C 3명에게 나누어주는, 물론 한 개씩이죠. 한 개씩 나눠주는.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요거는 분배까지 시키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이냐면 6권의 책을 3종류의 묶음을 만들어서 하겠죠? 그죠? 3명한테 나누어 주래잖아 이번에는. 그치? 그러면 요렇게 나와있는 3개의 묶음을 3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말이? 곱하기 몇 팩 되겠어? 3팩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나눠주든 요렇게 나눠서 나눠주든 요렇게 나눠서 나눠주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분배까지 가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는 문제에서 확인해야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포장을 할 때 포장지의 색깔이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묶는 경우에서 이것도 나열하는 거죠. 왜 포장지가 구별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를 하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성이 알겠어요? 또 내가 설명할 때 또 필기하고 있으니 잘 안 들리지? 뭐냐면 이렇게 묶음 나눴지? 그래서 3명한테 그 묶음을 나누어 주래요. 그럼 분배까지 해야죠. 나한테 지금 묶음이 3개 있는 거 아니야? 3명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럼 3팩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묶음 3개를 쭉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하라는 소리입니다. 문제 옆에 나와 있으면. 이해됐습니까? 요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지막이 아니구나. 유형 8번에 있는 조편성과 이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일단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들어갑시다. 필기야. 쉬는 시간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조편성이랑 분배 문제 좀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정리가 딱 되면 문제 열나 쉬워 이건 알겠죠? 이거 바로 그냥 먼저 푸는 문제니까. 8명의 학생이 있다. 3명 137번입니다. 3명, 3명, 2명의 세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얘는 나누기만 한 거 맞죠? 네. 조편성만 한 겁니다. 분배까지 가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명 중에 3명 선택. 그리고 또 남은 몇 명? 5명 중에 5명 중에 3명 선택.
남은 2명 중에 2명 선택. 이거 꼭 적어라. 나중에 이거 1이라고 안 적는 데 있어야겠죠. 적으세요. 나누기 몇 배? 2팩. 2팩 이거죠. 답이네요. 끝. 이해됐습니까? 조편성까지만 한 거니까. 자, 한 개만 더 가볼게요. 139번 문제입니다. 9명의 학생을 3명씩 A, B, C 3개의 분단으로 나누는 방법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얘는 지금 분배까지 가는 거야? 조편성만 하고 끝나는 거야? 분배까지. 분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얘네들이 갈 분단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 A 분단, B 분단, C 분단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9명 중에서 3명 선택. 남은 6명 중에서 3명 선택. 3명 중에 3명 선택. 나누기 3패까지 하시고. 요건 조편성. 됐나? 그리고 나서 세 집단을 각 분단에 분배. 알겠습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142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요게 사실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미리 한번 연습하죠. 10명의 학생을 2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분명 아마 이 문제 왠지 오타필이 느껴지긴 한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명을 2팀으로 나누는데 지금 명수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이거 아마도 문제는 5명씩 2팀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걸 거야겠죠? 그런 부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상태로만 푼다면 10명을 2팀으로 나누면 지금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1명, 9명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 2명, 8명. 세 번째 3명, 7명. 물론 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오타야 오타. 4명, 6명. 다섯 번째 5명, 5명. 말고 없죠? 어차피 6명, 4명은 여기 똑같아. 이 피만 짜는 거니까. 얘는 10C1 곱하기 9C9. 그죠?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얘가 마찬가지 10C2 곱하기 88. 얘는요 10C3 곱하기 77. 얘는요 10C4 곱하기 66. 마지막에 얘는요 10C5 곱하기 5C5로 끝나면 돼 안 돼? 나누기 2패 뭐 이런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아마 답은 얘로 적혀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오타필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문제 나왔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선생님, 저 나누기 2팩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같은 개수의 묶음이 있는 경우. 얘가 지금 5명이 한 주잖아. 요거 보면 돼. 네. 5명 같은 묶음 2개지? 네. 2개 나이라는 거 빼줘야 되는 거야.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조편성 문제, 응용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지금 있는데요. 조편성 문제, 응용 문제가 그 뒤에 있는 147번부터 나와 있는 네 문제입니다. 요런 류의 문제. 요거는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대진표 작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진표.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 하나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간단한 팁이야 그냥. 큰 유형은 아니고요. 틀리가 거의 없어요. 한 줄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아니다. 좀 자세히 적어줄게. 자, 대진표 작성 문제가 이런 조편성 문제, 응용 문제로 나오는 편이거든. 얘는 뭐냐면 일단 대진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문제는 딱 이래요. 선생님은 147번을 풀어드릴게요. 6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팀만 짜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 대진표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라는 개념인 거죠. 오케이? 그럼 봐. 지금 거기 있는 147번을 보시면 대진표가 이렇게 있어. 잘 보세요. 이 대진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지금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 둘이 있고 요렇게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섰을 때 일단 분명히 1번부터 4번까지랑 5번, 6번 혹시 좀 틀린 거 맞습니까? 이건 다른 거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얘는 결승까지 가려면 한 번만 이기면 돼. 부전승이죠. 얘는 2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분리해서 얘랑 얘는 다른 상황이 확실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우리가 대진표 짤 때 예를 들어 이렇게 4개짜리 갖고 얘기를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A팀과 B팀이 있는 경우와
B팀과 A팀이 있는 경우는 이거 같은 걸로 봐야 될까요? 다른 걸로 봐야 될까요? 같은 겁니다. 왜? 어차피 얘네들이 붙는 거잖아. 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 이겨야 뭐 결승 가는 거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A, B, C, D가 이렇게 있는 경우와 C, D, A, B가 이렇게 있는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A, B 붙어서 이긴 놈이랑 C, D 붙어서 이긴 놈 둘이 붙을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같은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경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야. 오케이? 중복할 요소가 되게 많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그래서 쌤이 요 대진표 작성은 내가 보통 어떻게 풀으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1회전 상대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열하세요. 이때 우리는 조편성을 이용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147번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6명이 이런 대진표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맞죠? 6명을 1부터 그냥 6까지로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 이걸 하나씩 가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고 알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 둘 붙고 얘 둘 붙고 얘 둘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회전 상대가 둘둘둘 3개의 팀이 필요한 거 맞죠? 일단 팀부터 짝을 쳐고 붙을 놈부터 묶어놓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6명을 뭐부터 하죠? 2명, 2명, 2명으로 조편성. 오케이? 이미 1회전 붙을 놈들끼리 묶어놓는 거야 일단. 그러면 6C2, 4C2, 2C2에 뭐 해줘야 돼? 당근 상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네. 지금 나한테 이미 뭐가 있어? 이미 1회전에 누구랑 붙을지 정해져 있어. 뭐 1번, 2번 붙을 것이고 3번, 4번 붙을 것이고 5번, 6번 붙을 거야. 이건 다 짰다고 지금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뭐 A팀, B팀, C팀을 썼을 때 이거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3개를 여기 3군데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그냥 직접 나열을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A, B, C를 여기 나열할 때 어차피 이거 2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A, B, C 이거 가능하지? 여기 또 뭐가 오는 경우? B. 여기 뭐가 오는 경우? C. 총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 뒤는 직접 나열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1회전 팀을 짠 다음에 그 다음 그 그룹을 나열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대진표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진표 작성과 분배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잠깐 끊겠습니다. 끊고 뒤에 얘기를 들어갈게요. 쉬었다 가시죠. 9번. 또 아마 다음 시간에 또 한 개의 공식이 더 있을 건데 또 하나의 표기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꾸 나오죠? 또 하나의 표기법이 있는데 중복조합이라는 놈이에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는 놈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 배우고 순열 배우고 중복 순열 배우고 중복 조합 배우고 이런 거 알겠죠? 중복조합이라는 기호와 상황과 뭐 계산법이 있는 유형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중복조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또 기호가 있습니다. 얘도 알겠죠?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정리 잘 둬야 돼. NHR이라고 씁니다. NHR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우리가 NCR, NPR, NPR 마지막으로 NHR이라고 쓰는 게 있다는 거 알겠죠? 요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조합이 나열까지 하지 않고 선택만 하는 거 맞죠? 그죠? 네. 중복조합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거야. N개의 대상 중, N개의 대상 중. 이거 뜻이죠, 뜻?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라는 뜻입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건 당연히 뜻이고요. 정의. 알겠죠? 저 기호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법도 있겠죠? 그죠? 그치? 네. 그 계산법이 이게 일반적 증명으로 들려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 숫자로는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걸로는 감이 잘 안 잡혀. 그래서 쌤이 얘는 증명을 그냥 안 합니다. 알겠죠? 증명이 궁금한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쌤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 얘기를 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가벼운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하나 띡 보여주면 생각보다 감이 잘 안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쌤이 증명 안 하기로 했는데 이 NHR을 계산하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얘 둘을 더해 N 플러스 R에서 1을 뺀 놈의 CR로 계산할 겁니다. 알겠죠? 그냥 요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냥 알겠죠?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그 궁금증을 풀고 싶은 친구들은 따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쌤이 개별로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 얘를 산수하는 산수법이 얘가 된다는 거는 외워놓으시고 알겠죠? 오케이? 여기에 잠깐만 선생님 또 이거랑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조합의 성질인데 NCR과요 NCN-R이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가볍게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이건 조합의 성질인데 중복조합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조합에서 이런 게 있어요. 10C2 같은 거는 산수하기 편하잖아. 그치? 10으로부터 숫자 2개만 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산수를 진행할 때 10C8 같은 건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죠? 요게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얘를 직접 산수하고 산수에서 비교하면 당연히 같겠지. 알겠죠? 근데 그거는 증명은 아니고 쌤이 얘는 개념적인 얘기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이 10C가 무슨 의미냐? 10명 중에 2명씩 선택하는 경우에서 그죠? 네. 그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만약에 10명이다 칠게요. 그때 내가 2명씩만 뽑아낼 거야. 오케이? 근데 맞은편에서 예를 들어 한서가 뒤편에서 8명씩을 뽑고 있는 거야. 이게 10명 중 8을 뽑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10명의 집단에서 2명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8명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2명을 뽑으면 한 경우 나왔지. 남은 애들 몇 명이야? 8명이 한 팀인 거야. 내가 이렇게 2명 뽑으면 또 남은 8명이 한 팀인 거지. 즉 10명 중에 2명씩 다 뽑아내는 방법이나 반대편에서 8명씩 뽑는 방법은 같겠죠. 그래서 얘는 같은 거야. 그걸 수식으로 적으면 NCR은 NCN-R.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0, 18 같은 건 이렇게 바꿔서 많이 풉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계산이 편하게. 그런 중에 하나 점검만 해두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요 기호를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이름을 배울 건데요. 미리 얘기해드리면 중복조합에도 기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들을 이해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이해가 조금 애매해지면은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그게 편해 얘는. 알겠죠? 오케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A, B, C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뭐뭐 가능하죠? 지금 선택만 할 거기 때문에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파벳 순으로 갈게요. A만 2개 다 뽑는 경우 가능하죠? 그 다음 A 하나, B 하나 가능하죠? 맞습니까? B, A는 똑같은 거니까 의미 없지? 그 다음 A, C 가능하죠? 맞나요? 그 다음 A 뽑는 거 끝났지? 그 다음 뭐 있어? B, B 가능하죠? 그 다음 뭐 있어? B, C 마지막으로 C, C 가능하죠? 총 몇 개야? 6개죠. 근데 이게 봐봐. 나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A, B, C를 어쨌든 2개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개수만 정해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경우는 A만 2개 뽑고 나머지는 안 뽑은 거죠. 이해겠습니까? 이 경우만 A 1개, B 1개, C 안 뽑은 거. 그죠? 이 경우 뭐죠? 1개, 빵개, 1개, 빵개, 2개, 빵개, 빵개, 1개, 1개, 그 다음에 빵개, 빵개, 2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6가지 맞죠? 이해되겠나요? 이걸 이제 공식으로 쓰면 여기 어떤 상황이야? 3H 2인 상황 맞지? 여기 공식에 의해서 얘는 뭐랑 같다고?
둘 더하면 5 빼기 1 4C랑 같은 거죠. 답은 6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한 거고 이건 직접 한 거고 알겠나요? 근데 중복조합 문제는 이런 식의 적는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낫습니다. 이해되겠나요?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요 상황 가지고 어떤 문제 만드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를 만족하는, 잘 봐봐, 음이 아닌 정수해, 정수 A, B,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이 문제 나올게요. 이게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이고 유명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얘를 풀려고 하는데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야. 그 말은 0 가능하고 자연수 가능한 거 맞죠?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나오지? A가 큰 수부터 적겠습니다. 2빵빵 가능하죠. 맞나요? 또 뭐 있어? 11빵 가능하죠. 또 뭐 있습니까? 1빵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적다 보면 얘랑 어때? 똑같죠? 0, 2빵 가능하고 빵 11 가능하고 빵빵 2까지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야. 그럼 얘가 왜 같은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매칭이 쉬워요. 지금 3개의 문자를 더해서 2를 만드는 거 맞죠? 근데 안 뽑아도 되는 게 있는 거 맞지?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주머니에 A, B, C가 율라만이 들어있어. 내가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2개 뽑으면 A만 2개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가 2빵빵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2개 뽑았는데 A 한 개, B 한 개 나오는 경우 있죠? 그게 11빵인 거죠. 오케이? 즉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매치할 수 있어? A, B, C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2개 뽑는 경우의 수. 중복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3개의 문자 중에 중복 허락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 아니에요. 딱 요 상황. 요 말 이해되겠습니까? 서이콜? 한수 알겠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A, B, C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중복 허용입니다. A도 열라 많고 B도 열라 많고 C도 열라 많은 거야. 2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A가 2개 나오면 2빵빵, A 한 개, B 한 개, 11빵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얘잖아. 6가지죠. 오케이? 즉 3개의 문자로 2를 만드는 음이 아닌 정수,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왜? 안 뽑는 게 있으니까 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만족하는 순수상 개수는 뭐랑 같다? 3H랑 같은 거죠. 요거 매치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요 문제가 세팅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이해가 쉬워지는 거야. 요 이해가 정확히 돼야 돼. 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요게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 세트의 구성 문제고요.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쌤이 예제를 다 적어드리는데 봐봐. 예제 1. 저 문제인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번엔 7로 갈게요. 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개수. 오케이? 그럼 봐. 이거 어떻게 인식하자고? A, B, C가 율라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그 중에 7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똑같은 거죠. 좀 더 말을 편하게 하면 A, B, C 3개의 문자를 몇 개 선택? 7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즉 얘가 답이 뭐라고?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7개 선택하는 경우에서 같은 거죠. 요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해가 되면 돼요. 알겠습니까? 문자 3개를 7개 뽑으면 그만큼 나와 이게. 순서상이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약간 변화시킬게요. 요거 아직 예제 1번입니다. 이번에는 요런 문제 만들어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을 만족하는데 자연수예요. A, B,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자 위의 문제 차이가 뭐야? 0이 안 돼요. 0을 넣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 중복조합 문제인데 지금 바로 중복조합을 적용시킬 수 없어. 왜? 중복조합을 안 뽑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만 다 뽑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일식을 미리 깔아두는 거야.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공을 뽑는 걸로 간 거 맞죠?
일단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 뽑아 놓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미리 1실 깔아놓는 거야. 왜? 0은 안 되니까. 그럼 문제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1실을 깔아놨으니까 1을 뺀 나머지 A 다시 B 다시 C 다시다 치겠습니다. 오케이? 얘 합을 얼마나 만드는데? 7을 만족시키게 만들면 됩니다. 7. 그 이유는 미리 1식은 깔려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로 풀어주시면 돼요. A, B, C의 개수. 오케이? 얘와 얘가 같은 문제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여드릴게. 세 개의 합이 7 만드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7빵빵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이 수는 여기로 올라가면 1식이 깔려있는 거 맞지? 네. 미리 뽑아놓은 게 있잖아, 한 개씩. 네. 1식을 1식을 더해주는 거야. 8, 1, 1가 똑같아지는 거죠. 10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뭔 얘기냐면 몇 개 더 적어드릴게요. 요게 요런 얘기라는 거야. 봐봐. 여기 부연설명 좀 할게요. 지금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파악하는 거 맞지? 근데 자연수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어. 왜? 하나만 다 뽑는 경우 필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미리 1식을 먼저 집어넣다 치고 거꾸로 1식을 빼는 거야. 얘가 1, 1, 1, 3을 빼면 7이잖아. 얘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로 푸는 거야. 이게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 개 합이 7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7빵빵, 6, 1빵, 뭐 6빵 1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랑 매치되는 실제 숫자는 뭐냐면 미리 내가 1식 깔아놨죠? 1식을 더해. 8, 1, 1이 여기 위의 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야? 7,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야? 7,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똑같아 되는 거죠. 똑같이 있는 거지. 개수는 같겠죠, 일단.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푸는 경우의 수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결국 얘란 말이에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유형 문제가 이 중복조합의 일단 기본 문제, 알겠죠? 그럼 나머지 변형 문제는 다 여기 맞출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세트를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세 개의 수가 7 나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딱 중복조합의 기본 세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변형된 문제는 다 이렇게 바꿀 거야. 알겠죠? 일반적인 중복조합을 적용하기에는 헷갈릴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수능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문제집에 자주 만날 법한 문제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7승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 이것도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좀 쉬운 걸로 얘기해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봐봐. 주목. 내가 얘를 전개할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게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하는 거 맞지?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했을 때 그 9개를 다 적는 게 아니라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겹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항의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건데, 결국 봐봐. A랑 A를 곱해도 A 곱하기 A, 문자 2개 곱한 거 맞지? A랑 B를 곱하면 A 곱하기 B. 문자 2개 곱 맞죠? 그죠? 얘가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전개하면 어차피 2개의 문자의 곱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분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여기에 곱해지는 문자들이 몇 개야? A, B, C 3개 아니야. 그지? 얘네들끼리 서로 막 곱하는 거잖아.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3개 중에서 중복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A 나올 수 있잖아. A 제곱. 그죠? 몇 개 뽑는 경우의 수?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산은 2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2개만 곱해지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A끼리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B끼리 가능하고요. A, B 가능하고 A, C 가능하잖아.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
두 개 선택하는 경우에서만큼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쫙 나오겠지 뭐 적으면. 알겠습니까? 얘 마찬가지로 총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7번 하는 거잖아. 뭐 가령 예를 들면 A끼리 다 곱하면 A 7승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즉 얘도 곱할 문자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3개 가지고 7번의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뭐랑 같은 거야? 3개의 문자를 7번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면 봐봐. A, B, C를 7개를 뽑았을 때 예를 들어 7빵빵이면 얘는 요 문제에서는 A 7승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6일빵이야? 뭐가 되는 거야? A 6승, B 1승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가 딱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 항들의 종류는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버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다 왔어.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A, B, C 3명의 후보자를 7명의 유권자가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 이거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상황 좀 또 부여하겠습니다. 봐. 어떤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가 3명이야. 얘를 뽑을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투표자가 7명. 이게 투표하는 종류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기명 투표는 그냥 너네가 풀어봐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기명 투표는 뭐냐면 투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찍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근데 지금 푸는 건 무기명 투표입니다. 결과부터 얘기한 무기명 투표가 중복조합이라는 거 알겠죠? 이 중복조합 문제 세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 내 투표지에 내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야. 표만 행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투표하는 7명이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인 거죠. 다만 몇 표가 행사된 상태인 거야 지금. 7표만 받은 상태 맞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지금 어차피 투표자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3명이 7표를 받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이 어떤 경우 있겠어요? 누가 누굴 찍은 건 없기 때문에 A 혼자 7표 받고 나머지는 빵표. 이런 경우 가능하죠? 또는 현석이 봐. 6표, 1표, 빵표 가능하죠? 6표, 빵표, 1표 가능하죠? 또 5표, 큰 거로 아까 2표, 빵표 가능하죠? 5표, 1표, 1표 가능하죠? 이게 뭐야 이게? 결국 얘들의 합이 뭐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7이 나오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성 개수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왜? 누가 누굴 찍은지는 어차피 없고 7개의 표만 남아있는 상태 아니야. 해서 얘가 답이 얘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문제야. 성희야 좀 힘내라. 이런 게 이 중복조합 처음에 이해 못하면 계속 골치 아프다. 잘 챙겨놔봐라. 이런 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내가 함수의 개수 정리해준 거 있죠? 네. 거기 이미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나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요 표시만 하겠습니다. 내가 그 함수에서 이런 거 적어놨어. 요건 그 함수로 가서 설명할게요. 이런 문제. 오케이? 요런 꼴의 형태 문제. 요거 중복조합 문제야. 요게 기본 유형 4가지 알겠습니까? 중복조합에 사용되는 기본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의 합이 음이 아닌 정수든 자연수든 나중에 이거 확장되면은 짝수, 홀수 뭐 이따가 나온단 말이겠죠? 그런 것들의 순서상 개수 구하는 문제. 두 번째, 항에서 전개하는 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근데 이런 건 출제되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그냥 개념적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무기명 투표. 네 번째, 함수의 개수에서 요런 거. 증가함수가 아니라 는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쌤이 여러분 함수 노트 정리한 거 봐봐. 함수 정리한 거 보시면 내가 그때 이거 설명할 때 1, 2, 3, 2, 3, 4, 5 봐봐. 요거는 거기 가서 얘기할게요. 1, 2, 3이랑 함수 정리한 거 그냥 달아서 정리해놔. 2, 3, 4, 5, 6 이렇게 한 거 있지? 네. 그죠? 여기에서 내가 x1보다 x가 크다 이면 성희야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맞죠? 여기 바로 위에 요거 는 없는 문제 있었지? 그 풀이 확인해 보세요. 그 풀이 우리 어떻게 했어? 어차피 화살표 3개가 갈 건데 이게 하나가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뒤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숫자 3개 선택한 다음에 연결하자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는이 없는 문제는 5개의 숫자 중에 3개 선택 연결하는 거 한 가지 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얘 똑같은 겁니다. 얘는 근데 는이 있기 때문에 잘 봐. 주목 1이 찍은 놈을 2가 찍어도 돼야 안 돼? 못해요. 얘는 되는 상태인 거죠. 는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1, 2, 3을 찍고 2만 안 찍으면 되는 거잖아. 네. 작은 것만 안 찍으면 되는 거야. 같은 게 2번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에 문제랑 똑같이 푸는데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일단? 3개죠? 화살표 3개 필요하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중복 가능한 거야. 왜냐면 같은 걸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 3개가 뭐 3, 3, 5가 나왔다 치겠습니다. 연결하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작은 거 2개는 3이고 3은 5를 찍어야지. 연결하는 거 마찬가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 문제까지가 중복조합의 기본 세트의 유형들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필기를 딱 해놓으시고요. 필기하고 문제는 몇 개만 풀고 마칠게요. 필기하세요. 너네는 푸시고요. 선생님 설명 다 했으니까 선생님은 156번 갈게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 그냥 같은 종류의 장미 8개. 자, 같은 종류의 장미가 8개. 같은 종류야. 구분 안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요? 국화 몇 개? 6개. 요거는 문제를 2에서 풀어야 돼. 기본 유형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수능에 나올 문제는 이런 문제일 거야. 너네가 2에서 중복조합을 판단한 다음 들어가는 문제 알겠죠? 기본 유형은 내신에 나올 거야, 알겠죠? 봐봐. 이런 상태를 A, B, C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맞죠? 그죠?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장미와 국화를 모두 한 송이 이상씩 받아야 돼.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봐봐. 결론은 이거네요. 장미 8송이와 국화 6송이가 있는데 A, B 세 사람에게 장미와 국화를 각각 한 송이 이상씩은 받게끔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 이런 문제인 거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둘을 한꺼번에 나눠줄 수는 없어. 얘부터 나눠주고 그 다음 얘를 나눠줄게요. 1단계, 2단계로 풀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첫 번째, 장미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보면 봐봐.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돼. A, B, C 세 명에게 나눠주긴 하는 건데 장미끼리 구분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떤 장미를 A한테 주고 이런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결국 그러면 A, B, C 세 명이 총 몇 송이만 받으면 되는 거야? 8개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 8빵빵 7일빵 뭐 이런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그렇죠. 모두 한 송이 이상 받아야 되니까 얘들의 합이 8을 만드는 건 맞는데 인 자연수 A, B, C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말 이해되겠어요? 네. 오케이. 요거 중복조합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한 송이씩 줘 일단.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남은 게 뭐야? 그때 A 다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5개 남았을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의미 아닌 정수로 보면 되는 거 맞지? 3개의 문자를 몇 개? 5개 뽑아야 되겠죠. 요게 장미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인 거죠. 3H 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화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국화 주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일단 한 송이씩 줘. 3개 남았지? 네. 3개만 3명한테 줘. 어차피 구별 안 돼. 3송이만 주면 끝나. 이 상황 맞습니까? 네. 3H 3인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구분 안 되는 걸 서로 다른 대상에게 나눠줄 때 알겠죠? 중복조합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때에는 한 송이 이상씩 주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한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여러분이 풀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은 이 문제 하나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159번 문제 가고 있습니다. 함수 얘기만 하고 한번 풀어봐 보십시오. 159번입니다. A는 봐봐. A가 1, 2, 3, 4. 앞쪽은 좀 쉬운 문제 맞죠? B가 비교도 좀 할게요. 5, 6, 7, 8, 9 맞죠? 가보시죠. 1번 뭐 구하는 거야? 1번 일치도 않는 거. 이 무슨 함수야? I랑 J가 다르면 F와 F는 다른 거. 1대1 대응,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 맞죠? 해볼게요. 1번 1이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2는 4가지. 3은 3가지. 4는 9가지. 이게 1번 답이죠. 이 되겠어? 네. 선이가 주고 간다. 2번 요거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야? 좋아. 조합이죠? 화살표 4개 찍을 거 맞지? 네. 숫자가 5개 있네요? 5, 4. 그렇죠. 5개 중에 4개 선택. 연결 한 가지. 됐나요? 네. 오케이. 3번입니다. 3번 같은 요 문제가 중복조합이죠? 네. 아까 했죠? 5, 5개 중에 그렇죠. 중복하라고 4개 선택. 연결 한 개. 됐습니까? 4번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거 알고 요거 푸는 거니까 봐봐. 4번에 내가 이런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F1, F2, F3, F4.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조합과 중복 조합을 좀 연동시킨 문제입니다. 주목! 가볼게요. 자, 이런 유도 앞으로 여러분들 만날 거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봐봐. 는이 다 있으면 다 가벼운 중복 조합 문제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F1과 F2는 중복 조합 관계 가능하고요. 얘는 그냥 달라야 되고요. 얘는 가능하네요. 네. 그죠?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봐. 이거를 일단 그냥 본인의 응용으로만 또 푸는 애들 어떻게 푸냐면 이걸 미리 지정해 버리는 거야. F2가 뭐 5, 6, 5, 7, 5, 8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 너무 많아지죠. 그죠?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6번을 푸는 거야. 봐봐. F1, F2, F3, F4 이렇게 되는 건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 맞죠? 이게 3번 문제 똑같은 거잖아. 네. 그지? 얘인 경우에서 얘랑 얘랑 차이가 뭐죠? F2랑 3. 여기 넣으면 없잖아. 네. F1 봐봐. F2랑 F3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빼주는 6건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얘일 거 아니야. 요거 되겠어? 그럼 봐. 얘는 뭐야? 3번 단어 똑같아. OH4 맞죠? 5개의 그 공력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뽑는 거죠? 빼기. 얘는 뭐야? 어차피 얘는 같은 거 찍을 거 맞지? 그지? 네. 이거는 한 명으로 보면 되는 거야. 한 명. 한 개로 보는 거야, 이거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F2랑 F3이 같은 거는 얘가 화살표 한 개만 던질 거 아니야. 네. 실제로 화살표 몇 개 필요한 거면? 3개. 3개 필요한 거 맞죠? 5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해서 연결.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요 문제까지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이고요. 그 뒤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긴 할 텐데 한번 맞춰서 잘 진행해 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